그래서 87페이지 보시면 상거래 이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수금은 미수의 뜻이 뭐죠?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얘는 채권이에요. 자산이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아직 안 준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줬으니까 채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그래서 판매하고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그러니까 이 회계는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외상매출금이 될 수도 있고 미수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계정 과목이 변화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세요. 88페이지 대손해기. 그래서 대손회계 보시면은요, 일단 대손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손의 뜻이 뭐냐면은 못 받는 돈을 대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그 못 받을 돈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손 충당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에서 은행들한테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늘리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은요, 결론은 한국은행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못 받을 돈이 뭐 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대출 나간 게 있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아야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갖고 할 건데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못 내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 대출금 관련돼서 준비를 해라. 그 뜻이거든요. 결론적인 내용.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못 받는 돈이 대손이라 그랬죠. 충당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을 거 관련돼서 준비하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충당이라는 말은 두 가지만 나와요. 요 대손 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러면 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퇴직금 주려고. 우리 퇴직금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퇴직금 관련돼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충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보충법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채워줘라. 왜 그러냐면 이 못 받을 돈이라는 거는 예상하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하는 거지 확정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손 충당금. 퇴직금도 똑같잖아요. 우리 이 사람이 언제 그만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죠. 이 사람이 그만두면 뭐는 줘야 돼요? 퇴직금은 줘야죠. 그래서 그 퇴직금 줄 거에 대해서 준비해라. 근데 왜 얘는 부채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 돈이니까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관리비 내역서에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오래된 거 고칠 때. 왜냐면 우리가 뭐 집이라는 게 매일매일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10년 이후에 아플 거고 어떤 거는 5년 이후에 아플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고칠 일이 생기면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관리사무실 가서 이거 얼마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고쳤는데 그 엘리베이터 교체했는데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3억이 나왔어. 근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1억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2억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n분의 1로 해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놓고 관리비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너무 적으면 문제는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 아파트는요.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근데 적은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거든요. 한 3년이나 5년 살고 집값 오르면 팔고 뭐 할까? 나갈까? 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수선 충당금 많이 거두면은요 멱살 잡으러 와요. 실제. 네. 네, 안 될라 그래요. 네, 그게 실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거를 그냥 비싸게 팔 거냐 싸게 팔 거냐 이거지. 네. 근데 그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요즘에는 아파트 관리비 어느 단지에 얼마 내는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네, 그거를 제공하는 그 사이트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갖고 왜 옆에 아파트는 이거만큼 내는데 우리는 많이 내냐 1,000원이라도 더 내면은요 진짜 싸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미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거 봤죠? 연금. 예. 이거 죄송하지만 요율 올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요 진짜 나중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이 인구도 없잖아요. 그러면 세금으로 진짜 100만원 받으면 60만원 7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주려면 지금 세대가 조금 더 부담률을 뭐 해야 돼요? 올려야 돼요. 1, 2%라도.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낼 게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든요. 이런 기사 뜨잖아요. 그러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기사 댓글 읽는 거거든요. 댓글 쓰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 써봤자 싸움밖에 안 나니까. 댓글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으니까 올리지 마 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나는 애도 안 낳을 거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피해 안 오면 돼. 그게 본인 입장에선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대손충당금 나오면 보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여기에만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요 두 가지에만 쓸 수 있는 게 대손상각비고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대표적인 게 대여금이나 미수금. 얘네들은 요걸 쓰셔야 돼요. 기타에 뭐요? 대손상각비. 그래서 기타로 갈 거냐, 대손으로 갈 거냐는 판매와 관련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집니다. 우리 회계는 판매가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회사는 수익 창출, 이익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려면 물건을 뭐 해야 되죠?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계에서.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구별이 되세요. 이렇게 이제 대손 나오면 앞으로 제가 요 세 줄만 적을 거예요.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못 받을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 많이 나와요. 그 받아야 되는 돈의 1%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충당 나오면 무슨 법 쓴다? 보충법 쓴다.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두 가지가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보실 거 없어요. 왜냐면 이거 컴퓨터가 도와줘서 할만해요.
그리고 얘는 너무 많이 나와서 시험 볼 때 대부분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쭉 넘어오세요. 그리고 88페이지 이후에 넘기시다 보면 문제 있거든요. 안 푸셔도 됩니다. 풀어보실 분들 푸셔도 되는데 풀어보셔도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안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업하면서.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더라고요. 왜냐면 내용 이해가 1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풀이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풀고 나중에 몰아서 풀 거예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미수수익하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결산할 때 써요. 그래서 지금 말고 나중에 저희가 하루 정도 투자해서 결산만 하는 날 있거든요. 그때 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 나오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0일.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12월 31일 날 해요? 진짜 12월 31일 날 안 합니다. 12월 31일 날 가야죠. 뭐 보러 가야 돼요? 네, 그 다음날 해 뜨는 거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지금은 안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12월 31일 날 경건한 마음으로 돼지저금통에 배를 깠어요. 그래서 10시에 까서 12시 정도 되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종치는 거 보고 그리고 잤죠. 그랬더니 웬걸 내가 모은 30만 원이 우리 조카 통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열심히 모아갖고 한쪽에다 잘 모아놨는데 엄마가 통장에 넣었대요. 그래서 당연히 내 통장에 넣었겠지. 그러고 있는데 조카 통장에다 넣어줬다고. 근데 또 어떻게 또 뺏어와요. 잘 써라 그러고 다 넘겨줬죠. 그래서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한다고요? 12월 31일인데 실제 12월 달에 안 하고요. 3월 달에 해요. 왜냐면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3월이 법인세 내는 달이에요. 근데 법인세를 내려면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날짜는 12월 31일이지만 3월 달에 하거나 아니면 5월 달에 해요. 왜냐면 5월 달은 요거 내는 달이에요. 소득세. 그래서 개인 회사이신 분들은 5월 달에 많이 하고 법인 회사이신 분들은 몇 월 달에 많이 해요? 3월 달에. 왜냐면 미리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때 되면 또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직장 고민하실 때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 사무실도 여자분들 직업으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20대만 사랑합니다. 또 나중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좀 어리신 분들은 저기도 한번.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신고할 때쯤 되면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못 들어간다. 그게 단점. 그 대신 이제 신고 끝나고 나면은 보상은 줘요. 뭐 휴일을 준다거나 용돈을 준다거나. 옛날에는 많이 놀러 갔어요. 해외로. 그땐 장사가 잘 될 때니까.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장사 잘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도 요즘에 전쟁이라 뭐라든 다 똑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자 계시지만 요즘 변호사도 죽겠대요. 저 아시는 변호사분 계시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요즘 이혼을 자기들끼리 한대요. 변호사한테 안 맡기고 인터넷 뒤져보면은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손잡고 자기들끼리 가서 한대요. 다툼이 있을 때나 맡기지. 왜 그러냐면 돈이. 손잡고 가요? 그렇죠. 아니다. 이혼이었죠. 이혼이면 손은 안 잡고 둘이서 가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돈 들잖아요. 변호사한테 맡기면 기본 뭐 몇백이니까. 근데 요즘에 좀 슬픈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이혼하러 오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잡고 막 우시더래요. 왜 우시나 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혼하려고 봤는데 재산이 없는 거죠. 왜냐면 살기는 서울 강남에 사는데 대출금 많고 주식했다가 망했죠. 코인했다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누려고 봤더니 나눌 게 얼마 없대요. 요즘 강남도 그렇대요. 그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과거보다는 맡기는 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변호사도 많잖아요. 과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사자 하시는 분들도 영업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영업력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는 요날합니다. 3월하고 5월 달에. 그건 참고만 하시고. 시험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선급비용 선수수익이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결산할 때 써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결산할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산 연습을 하루 정도 하거든요. 그때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이제부터는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선급금하고 선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선급금하고 선수금은 요때 쓰는 거예요. 어때 쓰냐면 계약금. 그리고 선급금은 자산이고요. 선수금은 아이고 또 왜 이래? 선수금은 부채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계약금이라는 건 물건을 사기 전에 먼저 주고받는 거잖아요.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요건 외우셔도 돼요. 공부하실 때 금 나오면요 다 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먼저 주는 거. 그 다음에 선수금은 선자가 먼저 선자고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거. 네. 왜냐면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급금이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수금. 근데 왜 선급금은 자산이냐면요. 선급금이 자산인 이유는 내가 먼저 돈을 줬어요. 상대방한테 물건을 사려고. 근데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잖아요.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물건이 없습니다.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직 이 돈은 내 돈이에요. 돈은 줬지만 아직 권리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취소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래도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고요. 선수금은 반대예요. 선수금은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사려고 돈을 먼저 준 겁니다. 근데 창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물건이 없네.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장님 지금 물건이 없는데 일주일 후에 들어와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돈 돌려달래. 왜냐면 자기는 급하대. 그러면 아직 이 돈은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 팔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물건을 팔면 그때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 처리하는 이유가 돈은 줬지만 아직은 이 돈은 내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돈은 받았지만 아직은 내 돈이 아닙니다. 왜냐면 나는 아직 물건을 뭐 했으니까요? 안 줬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시면 선납세금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원천징수라는 용어가 종종 나와요. 거기에도 두 번째 줄에 원천징수라고 써 있거든요. 원천징수가 뭐예요? 네, 그렇죠. 원천징수가 뭐냐면 원천, 그 돈에서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원천징수가 우리 월급 받죠. 네,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어요, 안 떼어요? 떼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천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처리예요. 쓰고 나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 처리하는데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 때 세금 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받을 때 상대방이 세금 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나오면은 두 가지로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관련돼서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월급.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는 거죠. 근데 월급을 주는데 세금 떼고 줘요? 다 줘요? 세금 떼고 주잖아요. 네. 다 주면 좋은 회사인데. 네. 세금 떼고 주죠. 네. 그래서 그 세금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금의 뜻은 뭐냐면 내 돈 아니에요. 예, 이거 세금 내려고 상대방의 돈을 일부를 뭐 한 거예요? 떼온 거를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세금 내는 건데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부채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금 부채예요. 근데 왜 부채냐면은 일반적으로 예수금 그러면 이분 거거든요. 직원 거. 그래서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대신 뭐 하는 거예요? 납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회사 다니시는 저 같은 직원들은 원천징수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월급 받을 때 세금 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직접 다닌 건 아니었는데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저희 거래처는 아니었고 우리 팀장 거래처였거든요. 되게 좋은 회사가 한 군데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세금 안 떼고 다 줘요. 세금을 복지 차원으로 회사가 다 내줘요. 이직률 제로입니다. 때려치라 그래도 못 때려쳐요. 왜요? 때려치고 딴 데 가는 순간 만약에 월급이 300이야. 세금 떼고 나면은 250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그 회사 있으면 5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낮으면 낮은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만두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 다 알잖아요. 나 여기 그만두고 여기 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요런 혜택 못 받는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월급은 여기 말고 딴 데 가면은 몇십만 원 더 벌 수 있는데 그 월급 외적으로 혜택 받는 게 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돈으로 못 사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돈 욕심이 있으면 옛날에 딴 데 갔죠. 딴 데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시간으로 갈아넣긴 해야 되는데 근데 꼭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돈 외적인 게 돈보다 더 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돈 하면서 몇 년 살아봤는데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갈립니다. 네. 저 예전에 월화수목금토 1 일한 적이 있어요. 하루 스케줄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9시 반에 9시에 수업 시작해서 12시에 점심 먹으러 가고 1시에 수업 시작해서 6시에 저녁 먹으러 가고 7시 25분에 시작해서 10시 15분에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반. 이게 하루 스케줄이에요. 네. 돈은 벌립니다. 그 당시에는 통장에 돈 찍히는 재미로 살았어요. 한 3개월 찍히면은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때 세금 떼고 400 넘게 받았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가서 8시간씩 일하고. 근데 그렇게 한 거의 1년 가까이 일해봤는데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게 내 학벌에서는 요게 맥스인가 보다. 지금 학원계에서. 네. 그래서 그 생각도 했었죠. 다른 수업을 공부해서 다른 거 해볼까? 네, 딜도 들어오긴 했어요. 프로그래밍 배워서 수업 해볼 생각 없냐. 근데 주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년 필요하대요. 수업하려면 준비하고 뭐하고 하려면 한 1년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못하긴 했는데 뭔가 바꾼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 월급 줄 때 세금 떼는 걸 우리는 무슨 금이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는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뛸 때 장기요양보험 같이 띱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아니에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옛날엔 주민세라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해요.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떼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 우리는 이거 하나로만 씁니다. 무슨 금으로요? 예수금으로. 종류는 되게 많은데. 장기요양보험은 저것 때문에 뜨는 거예요. 어르신들 요양 때문에. 원래 국가가 부자면 장기요양보험 안 떼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시겠지만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나라가 부자였으면 코로나 때 그만큼밖에 안 줬겠어요. 더 줬겠지. 저 아시는 분 캐나다 사시는데 캐나다는 많이 퍼줬대요. 코로나 때.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뭐 매달 한 4, 500씩
4,500은 오바고 한 3, 400씩 줬다 그랬나? 네. 그렇게 해서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만큼은 못 줬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세수가 많은 나라가 아닌지라. 그 다음에 반대로 받을 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이자 받죠. 이자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아요? 원금 다 받아요? 세금 띱니다. 몇 프로대요? 14%대요. 요게 소득세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이건 전산 세무에 있어요. 1.4%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 이자는 15.4%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원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5.4원 띄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강제예요. 띄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통장에 이자 들어올 때 15.4%는 띄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저 이자 수익 중에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세는 국세고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건 그냥 알고만 계세요. 저희 시험에는 범위하고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소득세의 10%만큼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세가 1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00원이에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국가가 가져가시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누가 갖고 가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갖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은행한테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심하게 못하는 게, 은행이 잘 돼야 이자로 세금 또 걷잖아요. 그리고 담배 막 뭐라고 해도 세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담배 관련돼서 들어오는 세금이 거의 조단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못 피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담배 한 갑에 30만 원 만들어 놓으면 돼요. 맞잖아요. 막말로.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30만 원 하는 순간 세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에서 빼올 거예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맨날 뭐 액션만 취하는 척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좀 봐두세요. 그래서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인데 시험은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금.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저런 개정 과목들은 분개하면서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은 돈 받을 때 세금 떼는 건데 회사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지금 얘기 나온 겸 설명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일부 내고 직원도 일부 냅니다. 맞죠? 근데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내요? 회사가 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띈대. 그러면 그거는 바로바로 신고하십시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꼭 이상한 회사에서 이상한 짓 할 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회사 들어간 다음에 한 달 안에 건강보험증이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건강보험 관련돼서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면 4대 보험공단에다 연락 한번 해보세요. 나 4대 보험 들어가고 있는지. 왜냐면 거의 없는데 항상 그 소수가 문제예요. 네, 간혹가다 장난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4대 보험 떼어놓고선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 아직도 있어요. 네.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뉴스에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잘려갖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공단에다 알아봤더니 내 이름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대.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꺼림칙하면 꼭 회사한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다이렉트로 전화해도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꼭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회사 부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반반씩 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주로 뭘로 처리하냐면은요,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왜 안 적어도 되냐면 시험 때 나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네, 주면 그냥 그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주로 복리후생비로 많이 처리하고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로 많이 처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시험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 가시면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복리후생비라는 건 누구 위해서 쓰는 걸까요? 직원.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요 취업을 할 때 복지가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회사는 복리후생비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뭐든지 다 돈 들어갑니다. 놀게 해주는 것도 돈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왜냐면 하루 놀면 하루 매출액이 줄어들잖아요. 맞죠? 응. 아니면 간식 사줬어. 간식은 돈 아니에요? 회식했어. 회식도 돈이죠. 응. 근데 요즘에 이상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일명 광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회식도 야간 일이니까 야간 수당 달라고. 극소수지만 있긴 있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욕먹는 겁니다. 회식은 회식일 뿐이잖아요. 그걸 꼭 야간에 일하는 걸로 연결을 해서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서 인터넷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까운 거 시간 다 빼고요. 담배 피러 가면 담배 피러 간 시간 다 빼요. 진짜 그런 시대가 와요. 이게 무조건 자기 권리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은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사장님들은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요. 또 외국의 유럽에서는 실제 있대요. 담배 피러 가면 담배 핀 만큼 근무 시간에서 빼요. 더 있다 가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중 되면 화장실까지 들어갈 거라고요. 맞잖아요. 화장실 간 건 일 안 한 거잖아요. 너 화장실 갔다 온 것만큼 일 더 해라.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본인 권리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게 범위를 넘어가면은 사장님들이 이상한 거 찾아내요. 그 항상 싸움이잖아요. 사장님과 직원의 싸움.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 세금과 공과는 누구한테 내는 거죠? 네, 나라한테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보는 경향이 커요. 네. 근데 솔직히 애매모시게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인데 이건 하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은요. 직원이 내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해요. 저희가 내는 건 실업급여예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더 내요. 왜 더 내냐면 회사는 실업급여도 내고 이런 교육 관련된 비용까지 더 내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원보다 누가 더 많이 내요? 회사가 더 많이 내요. 여기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월급 통장 내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이 4만 원이라고 찍혀 있어. 그러면 실제 4만 원 내는 게 아닙니다. 4만 원에서 얼마 내는 거예요? 8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월급이 200 나가면 회사에서는 200 이상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퇴직금 줄 것도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된 회사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거 경비 그분들은요 계약할 때 1년 계약 안 합니다. 11개월 계약하거나 6개월 계약하거나 3개월 계약해요. 뭐 안 주려고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근데 거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저기를 죽여야 돼요. 경비원분들 관리하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지들이 퇴직금 빼먹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퇴직금 남잖아요. 그럼 지들이 그거 수수료로 빼간다고요. 못된 놈들 많아요. 근데 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못 잡아서 그러지.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100% 누가 내시는 거예요? 회사가.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제 예전에 제조회사 다닐 때 산재보험 담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회사 다니다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도 몇 번 보긴 봤어요. 기계 관련된 회사 관련돼서 일하다가 기계 관련돼서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면 산재보험 산재 처리 받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산재 처리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재 처리를 해주는 순간 이 산재 담당된 그 국가기관에서 찍어요. 여기는 위험한 회사. 그러니까 자주 가야지. 그래서 진짜 자주 와요, 공무원들이. 자주 와갖고 이거 바꾸고 요거 지정만 하고 가요.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변경해서 사진 찍어서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장님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다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쳐봤자 항상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와이프하고 마트를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시던 분이 마트에서 장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야. 멀리서 보긴 했어요. 그래갖고 친구놈한테 문자를 보냈죠. 야, 오늘 누구 봤다 그랬더니 크게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왜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셨는데 마지막 날 프레스에 새끼손가락이 찍혔어요. 네, 프레스가 이거잖아요. 압착하는 거. 그 기계에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서 찍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 이제 저도 이제 그분 덕분에 그만뒀는데 그 격리 관련된 격리 총무과 팀장이 있었어요. 근데 팀장이 이제 총대 맨 거겠죠. 뭐라고 와해를 시키고 있냐면 일부러 찍은 거라고. 그날이 그분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일부러 찍은 거라고. 그래서 산재 처리 안 해줄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안에서 농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손가락 못 넣어요. 맞죠? 저도 예전에 운동하다가 엄지발가락이 한번 꺾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요 앞에 한의원이 있어요. 걸어가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10분이면 가거든요. 1시간 걸렸어요. 예. 이게 뭐 하나가 안 좋으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우리가 뭔가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어쨌든 안 아픈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 아프실 때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는 아파요. 저 지방간도 있고 저 간 수치가 일반인 분들의 5배 나와요. 술을 안 먹는 거. 예. 야식을 8년 먹어갖고 술 담배는 안 해요.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제가 야근 근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간 수업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야식을 거의 매일 먹었어요. 도시락 사 먹고 밥 먹고 족발 사다 먹고 치킨 사다 먹고 떡볶이 순대 막 사다 먹었더니 간 수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4배인가 5배 더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니까 조심하시고. 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가 살 빼래요. 네, 간 수치 많이 나오면 10%만 빼면 괜찮아진대요. 근데 문제는 5%가 쪘어요. 네, 15%를 빼야 돼요. 항상 안 아프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야간 일을 못 해요. 왜냐면 확실히 간 수치가 안 좋으니까 일반인 분들보다 피로가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피로가 빨리 오고 회복이 더뎌요. 네. 그래서 이게 몰랐을 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108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108페이지 밑에 보시면 2가지만 더 설명하고 3개구나. 3개만 더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그 재무제표랑 차대변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분계 풀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볼 건데 부가세 대급금은 일단 저거만 놓으세요. 매입세액이고 매입세액의 자산이고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의 부채예요. 저것만 넣으세요. 요거는 나중에 부가세 관련된 거 할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가세 할 때 설명드릴 건데요.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네요? 네, 10% 냅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오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10년?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안에는 오르지 않을까. 올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가 지금 뭐가 없죠? 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세금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세율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타겟은 항상 얘였어요. 부가가치세.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요번 정권에서 못 올려요. 왜냐면 경기가 이게 어느 정도 풀려야 되기 때문에 요번 정권에선 힘들 것 같아요. 러시아다 뭐다 해갖고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좋지 않죠? 예, 코로나 끝나면 장밋빛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들 버텼는데 이게 코로나 끝날 때쯤 됐더니 싸우시고 뭐 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모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잘 써놨어요.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뭘로 써야 된다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회사에서 우리 자산으로 씁시다 그러면 소모품이고 비용으로 씁시다 그러면 소모품 B인데 실무 가시면 이걸로 많이 써요. 대부분 비용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면 뭐를 덜 내죠? 세금을 덜 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거 자산 처리할까 비용 처리할까 그러면 대부분 비용으로 많이 처리해요. 왜 그러냐면 자산으로 처리하면은 비용 처리를 나누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게 클까요?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클까요?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크겠죠. 그래서 실무 가시면은 자산 처리보다는 비용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일단 오늘 살아야 내일 있는 구조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 상황이 아주 좋진 않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중소기업 다녀봤지만 제일 짜증나는 건 항상 저 때예요. 우리 복은 돈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 차 좋은 걸로 바꾸시고 아니면 비싼 거 먹으러 가시고 아니면 그 얘기를 하질 말든가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앞에서는 힘든 척 다 하면서 나가서는 좋은 거 다 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장님 그러면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가지급금과 가수금 요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아까 저희 이거 본 적이 있었어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그 다음에 지금 볼게 가지급금하고 뭐예요? 가수금이에요. 요거 세 개가 임시계정이에요. 저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임시계정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다른 임시계정은.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많거나 적은데 왜 많은지 왜 적은지 몰라. 그게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요, 돈 줬는데 어디에 쓸지 모르는 거예요. 가지급금의 뜻이 가짜로 지급한 거 아니에요. 가지급금의 뜻은 주기는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쓸지 모르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출장. 우리 출장 가죠. 그러면 회사에서 출장비 줍니다. 그래서 출장 잘 갔다 오세요. 그래서 10만 원을 줬어. 만약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주기는 1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 어디 쓸지 알아요? 모르죠.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그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출장비로 하나 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뭘로 쓰이냐면 요걸로도 쓰여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파트로 취업을 하시면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니까 200만 원만 준비해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200만 원 준비해 놓겠죠.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그 3시에 나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돈 줘. 그러면 돈 주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장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돈 누구누구랑 오늘 만나서 뭐 할 거야? 나중에 세금 계산서 갖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내 돈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둘 다 어디 쓸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요거 두 번째는요, 사장님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른 걸로라도 메꿔 놓으셔야 돼요. 다른 영수증 구에서. 만약에 이거 못 메꿔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사장님이 갖다가 쓴 걸로 다 처리돼요. 그러니까 사장님 월급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나중에 사장님이 세금 두드려 맞아요.
그 격리 직원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빵꾸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다른 걸로 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막말로 뭐냐 옆집에 분식집이 있어. 그럼 분식집 가서 영수증을 잔뜩 구해다가 가짜로 밀어 넣는 거예요. 걸리지 않을 만큼만. 그리고 이건 하나 알고 계십시오. 영수증 얼마까지 쓰셔도 돼요? 3만 원까지. 네. 일반 영수증 있잖아요. 우리 간이 영수증이라 해서 그 파란 거 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3만 원까지 쓰셔야 돼요. 3만 원 넘으면 가산세 붙어요. 네. 법에서 영수증은 얼마까지만 써라? 3만 원까지. 3만 원 넘는 거는요. 증빙이라 그래서 꼭 요걸로 쓰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다음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요거는 얼마를 쓰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영수증은 얼마까지 써라? 3만 원까지. 옛날에 잠깐 만 원으로 바뀌었었는데 국세청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3만 원으로 다시 바꿨어요. 왜냐면 우리 알잖아요. 만 원짜리 들고 가서 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만 원만 써도 증빙으로 다 받아오래.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따져서 과거에도 3만 원, 현재도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웬만하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로 받아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는 국가가 사랑하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들고 가시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왜 인정해 주냐면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요 네 가지는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카드 쓰면은 카드 회사에서 데이터 갖고 있다가 국세청에 다 넘겨줘요.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1년에 얼마 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금액이 이 사람 월급에 비해서 너무 과대. 그러면 조사 들어와요. 무슨 조사 들어오냐면 너 부모님한테 용돈 받은 거 아니야? 증여세 내야 되겠는데? 왜냐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연봉이 2천만 원인데 1년에 막 카드값으로 막 1억씩 써.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2천만 원이 1억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세청에서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 과해. 네, 요러면은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서 건드리면 거의 다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맞춰주는 업무를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돈 있는 분들이 법에 잘 안 걸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돈 주고 전문가들한테 다 맡기잖아요. 그럼 그 전문가들은 요게 요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래서 저 예전에 세무사 사무실 다닐 때 저희 세무사가 국세청장 따까리 출신이에요. 한번 국세청장이 외국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권 바뀌면서. 그 국세청장 도망간 사람 따까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국세청에 있을 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갖고 1년에 세금만 한 4천에서 5천만 원 냈어요. 그것도 숨기고. 원래는 1억 넘게 내야 되는데 숨겨서 한 5천만 원 전후.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한테 저게 많이 들어와요.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은 재판 관련된 거. 그러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고위직이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왔지만 내 친구는 아직도 고위직이잖아요. 내 후배도 고위직이고.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뭐 잘못됐는지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관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전 그걸 제 눈으로 봤으니까. 대한민국은 말은 선진국인데 저는 선진국이라고 얘기 안 하고 중진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저거는 괜찮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예전에는 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와서 한쪽으로 가면 한쪽에서 몰아서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잘하더라고요. 한 대씩 가는 거. 과거보다는 그런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밀어넣는 놈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대씩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서 잘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부채예요. 가수금은 부채인데 왜 부채냐면 이게 모르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네,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네, 요때를 이제 뭐라 그래요? 가수금. 수금의 뜻이 돈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가의 뜻은 뭐냐면 몰라. 내가 모르는 돈이야. 예, 모르는 돈이 통장에 찍힐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가수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돈 왜 들어왔지? 근데 알아봤더니 잘못 넣은 돈이래. 그러면 그 돈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건도 너무 많다 보니까 과거에는 민사로 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돈을 뭐 은행 자체에서 빼서 이렇게 주는 식으로 변경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가계정은 요거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